안녕하세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오늘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인데요. 최근에 핀테크 앱 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공짜 미니 안보험 같은 것들을 무료로 가입시켜 줍니다. 이러한 안보험들 가입해도 되느냐, 괜찮은 거냐라는 이제 그러한 기사인데요. 일단 해당 암보험은 3년 동안 주요 암에 대해서 암진단금을 500만원 1회 안에서 지급하는 그러한 암보험입니다. 가격은 30세 남성 기준으로 약 610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업체는 약 2만원의 돈을 들여서 우리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실속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미니 암보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하고 또 다른 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매우 효율적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의 데이터가 이쪽에 전달되는 거에 문제만 제외한다라면 이러한 암보험에 무료로 가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는 매우 적은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죠. 국내 경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기사는 한국 해고 비용이 OECD 2위다. 그러니까 해고할 때 드는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이제 퇴직금과 그 다음에 해고 전 예고 비용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퇴직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1인당 1주치 급여의 27.4배에 달하는 임금을 줘야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고가 지나치게 어렵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노동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제조업에서는 한국이 51불로 미국과 독일 80불이 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고요. 서비스업은 무려 반토막도 되지 않는 노동 생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고,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의 원인은 장비보다는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고 합니다.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이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1월보다 0.2%포인트 낮춘 3.3%로 해서 권역별로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의 그 성장이 좀 부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더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문제를 좀 꼽았고요. 그리고 연말에 하반기에 가게 되면 세계 경제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같이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이제 서로 너희가 테러 조직국이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켜지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중 통상 마찰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유럽을 겨냥을 해서 미국이 그동안 에어버스라는 이제 이 EU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오는 문제를 가지고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런 피해가 계속될 경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고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봤고요. 앞으로 한번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엄청 추락해서 예상치는 주가가 232.3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마진콜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왜 주가가 떨어졌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전기차는 보조금이 매우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이러한 보조금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줄거나 이제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기업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주가락으로 이어지고, 주가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마진콜도 마진콜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IMF 부총재를 지닌 중국 칭화대 국가금융연구원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인데 눈여겨볼 만한 게, 경기 침체나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단지 조금 하강할 뿐이다. 그렇지 않은 그런 이유를 꼽자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 증가나 각 부분의 기업 성장, 경제 성장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꼽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장률이 많이 하락했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냐고 했더니 이 부분도 마찰의 문제고 결국은 해소돼서 과거와 같이 이제 정상 궤도로 도입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렉시트를 위시로 통합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이거는 과정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의 변화이고, 이것은 당연히 나중에 발전하는 어떤 이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모든 내용들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리고 좋은 기사인데 이제 세지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지포에서 나왔던 명강의들, 30분 1시간짜리를 굉장히 함축해서 여기에 한국 자막까지 제공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구독해서 매우 좋은 어떻게 보면 영업 자료 될 수 있고 공부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적금 이자가 굉장히 낮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K뱅크를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K 자유적금도 넣고 있는데 이 적금의 금리가 현재 가장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우대금리 적용 시니 3.2%까지 준다라고 해서 시중은행보다 무려 금리가 연 1.4% 높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사실 금리가 낮으면 돈은 투자 시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세계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다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당분간은 현금 보유하는 방향으로 자산관리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좋은 정보 같아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 이제 외국인이 샀죠. 사실 지난번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통상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이 빠지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샀다. 왜 샀냐? 이거에 대한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환율이 오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가파른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였고 그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느냐라고 하면 이 무렵에 외국인들이 지급받는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다. 달러 강세가 일시적 현상이다라는 얘기이고, 얼마 전에 나왔던 노르웨이 국부펀드 문제 있죠. 한국을 포함한 신흥채권을 제외한다라는 소문 때문에 강달러를 부추겼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미중 무역전이 완화되면 다시 원화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순매수한 종목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업체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 또한
바닥을 찍고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